이거 툭 신우이가 던진 가방이 발치에 떨어지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보냉 가방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광어를 너무 많이 손질했나 봅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따끔거림이 가라앉는다는 걸 알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또 시작이네. 부엌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고 화면에는 새벽 4시 23분이라는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태풍 때문에 집이 무너졌대요. 지금 마을 대피소에 계신다고. 어머니는 왜 제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셨을까? 아, 맞다. 제 번호를 모르십니다. 아니, 알아도 안 하셨을 겁니다. 평생 그러셨으니까 사흘만 다녀올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에서 신우이가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 그녀가 부르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거. 툭. 발치에 떨어진 건 낡은 보냉 가방이었습니다. 흰색이었을 천은 누렇게 발에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테이프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얼음팩 넣어뒀어요. 어머니, 드릴 거 좀 챙겨가세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역시 이런 식이지. 저는 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얼음팩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네.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 끈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슈퍼 앞을 지나는데 평상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저거 시장에서 생선 파는 사람 아니야? 맞네. 친정 간다며? 저 가방 봐. 쯧쯧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웃어라, 웃어. 니들이 뭘 알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가방 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가시 욱신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보냉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비닐 냄새가 났습니다. 왜 이 가방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20해 동안 시장에서 들었던
어떤 생선 상자보다 무거웠습니다. 손잡이에 감긴 테이프 자국을 손톱으로 긁어봤습니다. 끈적한 잔여물이 손톱 밑에 꼈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논밭, 멀리 보이는 산.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하지만 그 생각보다 먼저 떠오른 건 신우이가 툭 던진 그 가방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습기는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었고 제 운동화 밑창이 첨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선아 아니야?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학교 공창 미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핸드백, 발에는 깨끗한 구두. 오랜만이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사냐? 듣자니까 시장에서 생선 판다며? 응. 아이고, 힘들겠다. 근데 그 가방은 뭐야? 미경이의 시선이 제 손에 쥐어진 보냉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친정 와서 그런 거 들고 다니냐? 너 진짜?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받으려야지. 나 먼저 간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보냉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테이프로 덧댄 손잡이, 누런 얼룩. 이게 바로 나구나.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잡이가 땀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쓰라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중얼거림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이번만큼은 모든 걸 끝내고 오자. 문을 열었습니다. 대피소 안은 습하고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왔냐? 대답은 짧았습니다. 시선은 저를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보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가져왔어요? 됐다. 그냥 가거라. 또 이러시네. 어머니, 집은요? 무너졌다. 아무것도 못 건졌어.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제 얼굴, 눈 밑 다크서클, 갈라진 입술, 손가락
마디 사이사이 밴 비늘 냄새,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턱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속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얼마나 초라해 보이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아, 딸 왔다며? 그래. 근데 저런 가방 들고 오더라. 쯧쯧.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분노일까요? 수치심일까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참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자리로 돌아와 보낸 가방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열어볼까? 손가락이 지퍼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끝내고 오겠어. 속삭였습니다. 도망 아니야. 확인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물었습니다. 정말? 저런 가방을 들고 다니네.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바닥은 따로 있다는 걸.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보낸 가방은 머리맡에 놓여 있었고 흰색 천이 희미한 새벽빛에 누렇게 빛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숨소리. 일어나야 하는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축축한 새벽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나무잎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비가 왔나 봅니다. 보낸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 확인. 327만 원. 20회 동안. 이게 다야. 화면을 쓸어 내렸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마이너스 5만. 아들 학원비. 마이너스 12만. 시댁 보일러 수리. 마이너스 8만. 남편 병원비. 25만. 생선 판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너진 벽, 쓰러진 기둥, 흩어진 기와 폐허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이었을 곳엔 검게 그을린 벽이, 안방이었을 곳엔 찢어진 이불이, 마루였을 곳엔 금간 장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 액자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사진은 온전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 어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젖어서 흐물흐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
선아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옆집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 네. 집은 어쩔 거냐? 돈이 많이 들 텐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래, 힘내라.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야, 저거 김선아 아니냐? 맞네. 도시 가서 잘 산다더니 저 꼴 좀 봐라. 그러게 저런 가방을 긁고 다니네. 웃음소리. 또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가방 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 어차피 니들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집 고칠 거예요. 제가.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돈이 있냐?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327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 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또 거짓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여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아 딸, 집 고친다며? 돈이 있나? 생선 팔아서 번 돈으로? 헛에 부리다가 어머니만 거 고생하시겠어. 맞아. 그 가방 봤어? 완전 거지 같던데.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해줄까?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참자. 여기서 무너지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보낸 가방을 무릎에 안고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뭐지? 왜 이렇게 됐지? 20해 동안 뭘 한 거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안 나네. 저녁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고 저도 그 뒤에 섰습니다. 보낸 가방은 자리에 두고 왔습니다. 김선아 씨 맞죠?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집 어떡하실 거예요? 고칠 거예요. 돈은 있으세요? 또 이 질문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이고, 힘드시겠다. 우리도 태풍 피해 복구하느라 다들 어려운데. 말은 위로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동정. 아니, 우월감.
밥을 받았습니다. 김치찌개, 밥 한 공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주무셨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327만 원, 지붕, 수리, 벽, 보수, 방수, 인건비, 어림도 없지. 주머니에서 영수증 뒷면을 꺼내 볼펜으로 적었습니다. 필요한 돈 최소 800만 원, 있는 돈 327만 원, 부족한 돈 473만 원. 어떻게? 옆으로 누워 보낸 가방을 봤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빛에 가방이 누렇게 빛났습니다. 신우이는 왜 이걸 줬을까? 그냥 얼음팩 때문일까? 아니면 지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열어볼까?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지? 단지 얼음팩인데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비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침낭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만큼은 모든 걸 끝내고 가야 해.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 327만 원으로? 저 낡은 가방 하나로? 보낸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상하게 무거워. 얼음팩만 있는 거 맞나? 귀를 가방에 갖다 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가방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열어보자. 제대로. 햇빛 아래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정말 얼음팩뿐일까? 어머니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지금 바닥에 있는 거야. 완전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게 제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내가 무너지면 그 집도 무너진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일의 이야기. 오늘의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어젯밤 비가 와서 나무잎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보낸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해.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27만 원. 변함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붕 수리 300만 원, 벽 보수 200만 원, 방수 150만 원, 인건비 150만 원, 합계 800만 원, 부족한 돈 473만 원. 주머니에서 영수증 뒷면을 꺼내 적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시장에서 더 일한다 한 달에 50만 원 추가 가능. 대출 불가능. 신용등급 낮음. 친척에게 부탁. 마지막 항목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친척 신우이.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니야. 이미 충분히 패 끼쳤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저씨가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집 수리 견적 좀 내보려고요. 어느 집인데요? 언덕 위 김순자 씨 집이요. 태풍에 무너진. 아, 거기 봤어요. 심하던데. 아저씨가 메모지를 꺼내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은 완전히 새로 해야 하고 벽은 보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충 800은 잡아야 할 거예요. 800점. 네, 자재비만 해도 500은 들고 인건비가 또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혹시 좀 더 싸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저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자재를 중고로 쓰면 좀 줄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600은 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시 폐허 앞에 섰습니다. 무너진 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벽돌이 부서지며 가루가 손에 묻었습니다. 600만 원. 어떻게? 보낸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있는 것 마이너스 327만 원. 사흘. 필요한 것 마이너스 273만 원 더. 어떻게 만들지?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방법이 없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히익 소리를 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마루에서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던 기억. 저기 부엌에서 끌려오던 국 끓는 소리. 안방에서 어머니가 부르시던 목소리. 다 사라졌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뭔가 해드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보낸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지퍼를 만졌습니다. 열어볼까? 손가락이 지퍼를 잡았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천천히 당겼습니다.
드르륵 조금만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파란색 얼음팩이 보였습니다. 그냥 얼음팩이야. 당연하지. 지퍼를 도로 닫았습니다. 왜 기대했지? 마법처럼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어디 갔었냐? 집 보고 왔어요. 그래.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집 고칠 거예요. 제가.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됐다. 안 돼요. 제가 할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흐릿한 눈빛. 하지만 뭔가를 읽으려 하시는 눈빛. 선아야. 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엄마는 괜찮다. 괜찮지 않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집이 무너졌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구 지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신청 대상 전파 또는 반파 주택 지원금 최대 500만 원 문입 마을 이장 손가락으로 안내문을 만졌습니다. 500만 원. 이것만 받으면 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장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 복구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어느 집인데요? 김순자 씨 집이요. 이장님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 여기.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제가 딸이에요. 그럼 위임장이 필요한데. 그리고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사에 한 달은 걸려요. 급한 거면 일단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고 한 달. 그때까지 어머니는 대피소에? 알겠습니다. 회관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보냉 가방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그동안 어머니는 여기서 이 차갑고 습한 곳에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우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전화할까? 도와달라고 할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이미 이 가방으로도 충분히 더 이상 폐 끼칠 순 없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저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보냉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세웠습니다. 방법이 없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옆으로 누워 가방을 봤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빛에 누런 천이 빛났습니다. 신우이야.
왜 이걸 줬어? 그냥 얼음팩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손을 뻗어 가방을 만졌습니다. 테이프 감긴 부분이 까칠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오늘 열어보자. 제대로.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셨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얼음팩뿐인데. 손이 지퍼를 잡았습니다. 열자. 이제 수름을 들이마셨습니다. 당겼습니다. 드르륵.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얼음팩 아래 숨겨진 그것을. 누가 왜 이런 걸 숨겨둔 걸까? 그 순간 저는 지금껏 제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퍼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얼음팩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비닐에 쌓여있는. 축축했습니다. 물이 조금 새어나온 듯했습니다. 그냥 얼음팩이네.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실망했습니다. 뭘 기대했지? 손을 넣어 얼음팩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다릅니다.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생선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종이? 코를 가까이 대봤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종이 냄새. 왜 종이 냄새가 나지? 얼음팩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뭐지? 봉투. 여러 개의 흰 봉투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 겉에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흔들어 봤습니다. 바스락. 종이 소리. 열어볼까? 손가락이 봉투 입구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뜯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일단 다 꺼내보자. 다시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봉투가 몇 개나 될까?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정확히 7개의 봉투가 얼음팩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걸.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침착하자.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쌓았습니다. 7개 모두. 얼음팩도 꺼냈습니다. 이제 가방이 비었습니다. 가방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지퍼 안쪽 주머니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봉투가 전부야. 다시 봉투들을 봤습니다. 똑같은 흰 봉투, 똑같은 크기. 누가 이렇게 치밀하게. 맨 위 봉투를 집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 검은 볼펜. 읽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 집도 무너진다. 숨이 멎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 집도 무너진다. 이게 무슨. 글씨체를 봤습니다. 또박또박한, 정갈한, 익숙해. 이 글씨. 신우이 글씨였습니다. 신우이가? 손이 더 떨렸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두 번째 봉투를 집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역시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지붕부터. 뭐라고? 세 번째 봉투. 벽은 이걸로. 네 번째 방수 처리. 다섯 번째 인건비. 이게 설마.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첫 번째 봉투를 다시 집었습니다. 입구를 뜯었습니다. 바스락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금 5만 원권 여러 장 꺼내서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10장. 50만 원. 헉,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역시 50만 원. 세 번째 50만 원. 네 번째 50만 원. 손이 떨려서 돈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계산했습니다. 7개 봉투. 만약 다 50만 원이면 350만 원. 아니야. 다섯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50만 원. 여섯 번째 50만 원. 마지막 7번째 봉투. 손이 떨렸습니다. 입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신우이의 글씨. 또박또박한. 언니, 이 돈은 제가 모은 거예요. 3년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아껴서. 언니가 명절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시장에서 돌아오면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아요. 이 가방이 초라해 보이죠? 일부러 그랬어요. 아무도 안 건드리게, 안전하게 언니한테 가게. 언니가 무너지면 안 돼요. 언니가 서 있어야. 그래야 조카들도, 어머니도 힘내세요. 동생이. 편지를 다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흐려져서. 신우이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 나올 것 같아서. 너는
왜 이렇게까지? 돈을 다시 받습니다. 벤치 위에 펼쳐진 5만 원권들. 300만 원. 3년. 아르바이트. 그러면 신우이는 자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3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추석 신우이가 평소보다 마른 얼굴로 왔던 것. 요즘 다이어트예요. 그렇게 말했었죠. 다이어트가 아니었구나. 재작년 겨울 신우이가 헌 패딩을 입고 온 것. 이게 편해서요. 편한 게 아니었구나. 작년 여름 신우이가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만 켜놓은 것. 에어컨 바람은 안 좋아해요. 싫은 게 아니었구나. 모든 순간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다른 의미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언니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나는 너를 어떻게 대했지? 명절 때마다 신우이가 건넨 것들. 떡, 과일, 반찬. 됐어요. 바빠서 괜찮아요. 매번 거절했습니다. 생일 문자. 언니, 생일 축하해요. 답장 안 했습니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지웠습니다. 나는 너를 차갑게 대했어. 냉정하게 거리를 뒀어. 왜 그랬지?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수치심. 나는 수치스러웠어. 너보다 못 사는 게, 너한테 도움받는 게, 약해 보이는 게. 그래서 밀어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걸 다 알면서도 3년 동안 이렇게 돈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새 돈이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이게 너의 3년이구나.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햇빛이 돈을 비췄습니다. 5만 원권들이 빛났습니다. 누가 이런 동생을 이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지? 나였습니다. 저였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돈을 천천히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해한 건 가방만이 아니었다는 걸. 제 인생 전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언니가 서 있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너진 건 어머니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벽이 무너졌습니다. 봉투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지? 뭐라고 말하지? 편지를 마지막으로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언니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
알면서도 언니가 서 있어야. 왜 나야? 왜 내가 서 있어야 해? 하지만 알았습니다. 신우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 내가 무너지면 조카들이 흔들려, 남편이 흔들려, 어머니가 흔들려, 시댁이 흔들려. 나는 기둥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피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어디 갔었냐? 밖에 좀 있었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왜? 집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돈 구했냐? 네. 거짓말은 아니야. 어떻게? 동생이 도와줬어요. 어머니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신우이가? 네. 그 애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했습니다. 역시 그 애구나. 어머니도 알고 계셨네. 신우이가 어떤 애인지. 나만 몰랐어. 아니, 보려 하지 않았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우이 전화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둘 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아줘. 제발. 여보세요. 신우의 목소리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신우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응.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으셔. 다행이네요. 침묵. 말해야 하는데 왜 안 나와?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 가방은? 신우이가 먼저 꺼냈습니다. 열어봤어. 아, 또 침묵. 뭐라고 해? 제대로 말해. 언니, 저는 미안해. 제가 끊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워. 괜찮아요. 신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나는 말이 막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널 알아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지 않아. 나는 언니. 신우이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집부터 고치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치만 나중에 얘기해요. 언니, 돌아오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계단에. 신우이야, 나는 너한테 뭘 한 거야? 다시 가게에 갔습니다. 보낸 가방을 들고 주인 아저씨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침에 왔던 분 아니에요? 네. 견적대로 진행하고 싶어요. 돈 구했어요? 네. 아저씨가 메모를 꺼냈습니다. 지붕 자재 300, 벽 보수 자재 150, 강수 자재 100, 인건비 150점, 총 700만 원인데 자재를 중고로 하시면 600으로 줄일 수 있어요. 중고로 할게요. 그럼 계약금을 먼저 지금 드릴 수 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100만 원. 일단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공사 시작할 때 드릴게요. 아저씨가 돈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가능하세요? 그렇게 급해요? 네. 어머니가 대피소에 계세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깊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 앞에 보낸 가방을 옆에 두고 내일부터 고쳐진다. 신우이 덕분에 3년을 모은 돈으로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축축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지난 3년 동안 신우이는 나를 위해 돈을 모으는 동안 나는 뭘 했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신우이를 차갑게 대한 것, 문자를 무시한 것, 도움을 거절한 것. 왜 그랬을까? 수치심, 질투, 열등감. 나는 신우이가 부러웠어. 여유롭게 사는 게, 편안해 보이는 게, 웃을 수 있는 게. 그래서 밀어냈어. 거리를 뒀어. 차갑게 대했어. 그런데 신우이는 그걸 다 알면서도 나를 위해 3년을. 눈물이 났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혼자 무너진 집터에서 얼굴을 씻고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셨습니다. 왜 울었냐?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동생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알아. 어머니도 아세요? 다 봤지. 역시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알아야 할 일이니까 스스로 깨달아야지. 남이 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 따뜻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네,
가서 사과해라. 네.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보낸 가방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면 제대로 사과하자, 제대로 고마움을 전하자. 하지만 어떻게?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3년의 무게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평생이 걸리겠지. 그래도 괜찮아.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힘내세요. 응. 힘낼게. 너 덕분에.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 가까이 잠이 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꿈을 꿨습니다. 신우이와 함께 웃고 있는 어머니. 새 집 앞에서 햇빛 아래에서. 하지만 진짜 시험은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신우이를 마주했을 때, 그때 저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언니, 저도 고마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고마워할 건 제가 아니라 신우이인데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재를 나르는 소리, 사람들 목소리. 어머니,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인부들이 벌써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기둥을 세우고, 자재를 나르고. 주인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이면 지붕까지 다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일주일. 그럼 어머니가 돌아오실 수 있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신우이야, 너 덕분이야.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내 눈을 마주보지? 물을 사러 갔습니다. 평상에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김선화 씨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집 공사 시작했다며? 돈은 어떻게 구했어요? 또 이 질문. 동생이 도와줬어요. 아, 시동생? 아니요. 신우이요. 신우이가? 놀라는 표정들. 그 애가 돈이 있었어요? 돈을 모았대요. 3년 동안. 어머, 대단하네. 3년을. 그렇죠. 대단하죠.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물을 사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저렇게 착한데 언니는 왜 맨날 차갑게 대했대? 그러게. 들으니까 명절 때마다 냉정하게 굴었대. 맞아.
다 맞는 말이야.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왜 그렇게 살았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우이에게 문자를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 고마워. 지웠습니다. 미안해. 지웠습니다. 사랑해. 지웠습니다. 어떤 말로도 부족해. 3년의 무게를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께 점심을 갖다 드렸습니다. 잘 먹겠다. 천천히 드세요.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선아야. 네. 동생한테 잘해줘라. 네. 그 애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알아요. 이미 아프게 했어요. 3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알아봐야 해. 네. 넌 그걸 늦게 알았어.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동생한테 해라.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어떻게? 보낸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앉았습니다.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테이프 감긴 부분, 누런 얼룩. 이게 신우이의 마음이었구나. 초라해 보여도, 낡아 보여도 그 안에 이렇게 큰 마음이.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습니다. 보낸 가방을, 저를.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게 내 동생이 준 거야. 3년을 모아서.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갚지?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시댁으로 돌아갑니다. 신우이를 만납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너무 가볍잖아. 동생아, 고마워. 이것도 부족해. 동생아, 사랑해. 갑자기 이러면 놀라겠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수십 번째 읽는 건데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나는 무너졌어. 완전히. 하지만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해. 힘내세요. 응, 힘낼게. 너를 위해서라도.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가방을 안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신우이를 만나는 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과를, 감사를, 사랑을. 불안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 도망칠 수 없어. 이번만큼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일 제대로 하자. 진심을 다해.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낸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신우이야, 나는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하지만 이 말로 충분할까? 3년의 무게를 이 말들로 갚을 수 있을까?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돌아가는 날이야. 준비됐든 안 됐든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함께 가자. 이 가방과 함께, 신우이의 마음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대피소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가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집 완성되면. 그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아야. 네, 동생한테 잘해줘라. 네, 꼭요.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맞아요, 어머니. 진심을 다할게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지금부터라는 걸. 언니가 서 있어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데 저는 3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평생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나무, 산, 하늘. 보낸 가방은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우이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 2시간 후 도착.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언니, 조심히 오세요. 조심히. 응, 조심히 갈게.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야. 도망칠 수 없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시댁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대문이 보였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사흘 전에 신우이가 이 가방을 건넸지.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겁나. 솔직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밀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신우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한 얼굴로. 언니. 응.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신우이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뭐 해요? 신우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90도.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언니, 일어나요. 신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한테 말을 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너무 못되게 굴었어. 언니, 너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너를.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일어나요, 언니. 제발. 신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눈에도, 제 눈에도. 고마워.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 신우이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괜찮지 않아. 신우이를 안았습니다. 꼭 너 없었으면. 속삭였습니다. 나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함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보낸 가방은 사이에 놓았습니다. 언니. 신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어떻게 됐어요? 공사 시작했어. 일주일이면 끝난대. 다행이다. 다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맞아. 너 덕분이야.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힘들게 사셔서 제가 뭘 했다고. 3년을 모았잖아. 그건 아르바이트하고 아껴서. 신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응. 저는 그냥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 다 알아. 가방을 집었습니다. 신우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신우이가 가방을 받았습니다. 왜요? 편지 읽었어. 아. 수십 번 읽었어. 그때마다 울었어. 신우이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언니. 응. 저도 고마워요. 뭐라고? 왜 내가 고마워? 이렇게 돌아와줘서. 이렇게 마음 열어줘서. 아, 나는 정말 다시 안았습니다. 더 세게. 신우이야. 네, 앞으로 잘할게. 네, 진짜야. 알아요. 명절 때. 네, 너 주는 거 다 받을게. 언니, 문자도 답장할게. 전화도 자주 할게. 신우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신우이도 내밀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도장 찍어 엄지를 맞댔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언니. 응. 그동안 제가 뭐? 언니한테 서운했던 것도 있었어요. 당연하지. 말해봐. 하지만 괜찮아. 다 말해. 신우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응. 제가 뭘 드리려고 하면 언니가 거절하셔서 미안해. 그리고 응. 생일 문자 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왜 그러셨어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왜? 좋은 질문이야.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보다 못 사는 게 창피했어. 언니, 너한테 도움받는 게 싫었어. 약해 보이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내 거리를 뒀어. 밀어냈어.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약하지 않아요. 고마워. 정말이에요. 언니는 응. 항상 강했어요. 혼자서도 버티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강하지 않았어. 겉으로만 버틴 거야.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신우이가 채소를 씻고 저는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언니. 응. 예전에 드렸던 떡 기억나세요? 응. 미안해. 안 받았지. 그거요. 응. 제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르바이트 끝나고 떡집에서 배워서 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신우이야. 네. 나는 정말 괜찮아요. 언니, 괜찮지 않아.
뒤돌아서 안았습니다. 미안해. 이제 됐어요. 미안해. 그만 사과해요. 언니. 그만할 수 없어. 평생 사과해도 모자라. 하지만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받아주시면 돼요. 응. 앞으로요. 응. 다 받을게. 저녁 7시 식탁. 남편과 시동생도 왔습니다.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가족이란 게. 신우이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신우이를 배웅했습니다. 언니, 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네. 신우이야. 네. 사랑해. 신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울먹였습니다. 저도요, 언니. 사랑해요.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보자. 네. 내일 또 와도 돼요? 당연하지. 신우이가 나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섰습니다. 현관에 보낸 가방이 보였습니다. 소파 옆에. 가까이 갔습니다. 집었습니다. 고마워. 이 가방. 너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이거 축 사흘 전 신우이가 건넨 그 가방.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제 인생을 가꿀 선물이라는 걸.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어제도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프지 않네. 아니, 아팠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날. 장사를 일찍 마쳤습니다. 손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어머니 모시러 가야 해서요. 아, 그래요?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따끔거렸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2개. 하나는 일하는 가방, 하나는 보낸 가방. 보낸 가방.
이제 깨끗했습니다. 어제 신우이가 와서 빨아줬습니다. 테이프도 새로 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낡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게 좋아. 신우이가 나왔습니다. 언니, 같이 갈게요. 그래? 네. 어머니, 뵙고 싶어요. 그럼 같이 가자.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보낸 가방을 신우이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아니야. 내가. 언니, 제가 들고 싶어요. 그래. 고마워. 변했어. 나 예전 같으면 절대 안 맡겼을 텐데.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신우이가 보낸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언니. 응. 이 가방이요. 응. 처음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하자 초라하다고 생각했어. 역시 미안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보물이야. 언니, 진짜야.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뭐? 이 가방이 보물이에요. 왜? 언니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 아, 손을 잡았습니다. 꼭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언덕 위에 집이 보였습니다. 새 지붕, 새 벽, 깨끗한 집. 와, 신우이가 감탄했습니다. 완전 새 집 같아요. 그러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정말요? 네. 확인해 보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새 장판, 새 벽지.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방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안방, 마루, 모든 게 새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야, 너 덕분이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신우이도 꼭 쥐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어머니, 왔냐? 집 다 고쳤어요. 가실 수 있어요. 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다 됐어? 네. 완전히 새 집 같아요.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신우이가 가가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그래, 고맙다. 함께 걸었습니다. 셋이
천천히 어머니가 집을 보셨습니다. 입을 벌리셨습니다. 이게 어머니 집이에요. 정말? 네.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새 집이네. 마음에 드세요? 응. 어머니가 방바닥에 앉으셨습니다. 손으로 장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따뜻하다. 저와 시누이도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편히 쉬세요. 고맙다. 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희 둘. 네, 고맙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꼭 쥐었습니다. 셋이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누이가 만든 도시락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더 드세요. 시누이가 반찬을 더 덜어드렸습니다. 이런 거구나. 가족이란 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따뜻한 밤 8시. 어머니 침실. 어머니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시누이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언니. 응.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럴지도. 손을 봤습니다. 거친 손. 상처 난 손.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 시누이야. 네. 나 앞으로 잘할게. 알아요. 진짜야. 믿어요, 언니. 보낸 가방을 봤습니다. 마루 옆에 놓여있는 저거. 네. 가져가. 왜요? 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시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가지세요. 왜? 언니, 거예요. 제 마음을 담은 거니까. 아, 가방을 집었습니다. 안았습니다. 그럼 소중히 쓸게. 네, 아껴 쓰세요. 응. 시누이는 먼저 돌아갔습니다. 언니, 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내일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혼자 남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보낸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별을 봤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해.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테이프, 천, 지퍼.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어. 어머니 옆방에서 잤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내일부터 또 시작이야. 시장에 가고, 생선을 손질하고, 돈을 벌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시누이가 있어. 어머니가 있어. 가족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아. 내가 기둥이라는 걸.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서 있어야 한다는 걸. 그래. 서 있을게. 힘들어도, 아파도. 왜냐면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잠이 왔습니다. 깊은, 따뜻한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을. 시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밥 먹고 있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눈을 떴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보낸 가방을 챙겼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이야.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자. 새로운 시작으로. 보낸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거웠던 가방은 그대로지만 내 가슴은 가벼워졌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나.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누이가 떡을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요. 고마워. 잘 먹을게. 받았습니다. 기쁘게.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행복했습니다. 보낸 가방은 부엌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소중하게. 그 가방을 볼 때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낡은 가방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